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명절 잘 보냈으니까 현준아 명절 잘 보냈어? 네. 세월도 많이 받았어? 아니, 가지 못해가지고. 어? 가지 못해가지고. 아, 가지 못했어? 왜 몸 아파서? 아니, 좀 사정이 있어요. 아, 사정이 있었어. 수민이는 세뱃돈 많이 받았어? 세뱃돈 하나도 못 받았어? 받긴 받았어? 아, 근데 수민이 그 기준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 지수는 많이 받았어? 선생님이 이제 세뱃돈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30만 원 쓰고 온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구문을 이제 또 할 거고, 구문을 왜 하려고 하냐면 사실 선생님이 이제 클리닉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아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객관식 푸는 것도 좋은데 구문에 대해서 몰랐던 걸 자꾸 깨우쳐서 구문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구문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 자꾸 그동안 자꾸 단어 나열해가지고 그냥 해석하는 방식만 있다가 이렇게 문장 구조를 나누면서 이해하는 게 좀 새롭기도 하고 좋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번 남았습니까? 수업? 몇 번 남았어? 3번 남았잖아, 그렇지? 2월달 수업 이제 3번 남아서 3번 안에 구문 2번 하고 객관식을 1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문장 밖의 문장이라고 해서 오늘은 분사 구문을 할 겁니다. 네, 우리 다 들어봤는데 어떤 친구들은 잘 알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분사 구문 좀 애매한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분사 구문을 할 거고 그걸 선생님이 이제 챕터 제목으로 문장 밖의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챕터 1 제목으로는 주제를 위한 형용사다. 주어를 위한 형용사다 이렇게 해와서 이 주어를 도와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거의 원래 형태를 보면 처음에는 접속사가 나오고 접속사가 등장하고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절이 2개여서 복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문은 당연히 절이 하나겠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부분의 접속사 절, 다시 말해 부사절을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도 지우고 얘를 ing로 만들어 놓은 형태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얘를 지울 수 있는 조건은 여기 있죠. 주절의 주어와 다를 경우에는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냐면 주어를 살려놓고 여기를 분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주절의 주어와 여기 나오는 주절의 주어와 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주절의 주어와 여기 있는 이 주절의 주어와 여기 있는 이 주어가 같을 경우에만 생략이 가능하다. 그걸 이제 분사 구문의 주어 생략이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거기 좀 비워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보면은 이렇게 주어 생략되는 경우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제 표기라는 게 있습니다. 주절의 시제와 다를 경우 이거를 해빙 PP로 쓴다. 이따가 배울 건데 부사절의 시제가 과거형이다. 그 다음에 주절의 시제가 현재다. 그럼 여기를 이제 분사 구문으로 만들 때 당연히 접속사 지워버리고 얘를 표시해줘야 되는데 얘를 해빙 PP로 쓴다는 거지.
그냥 ing로 바꾸는 게 아니라 having pp를 쓴 거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시제를 말할 때는 저렇게 having pp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일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수동태일 경우에는 원래 b 플러스 pp잖아요. 여기를 빙으로 만들었다가 이 빙도 지워지고 pp만 남은 형태가 수동 분사 구문이 됩니다. 네. 이제 해석은 일반적으로는 형용사처럼 하시면 돼요. 형용사처럼 얘를 꾸며줘서 이렇게 하는 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의 형태를 좀 같이 볼게요. 분사 구문의 형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ing를 써주시고 얘가 이렇게 같구나.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서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가 그 위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차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를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가장 쉽게 해석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as를 넣으시면 돼요. as의 뜻이 여러 가지 있잖아. 뭐뭐 하듯이,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넣으면 좀 어지간하면 됩니다, 해석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 원래는 she 과거형이니까 was가 있었겠네요. she was가 있었는데 이거 지우고 요게 여기로 갔다가 요것도 지우고 형용사만 남은 형태입니다. anxious about the interview. 인터뷰에 대해서 걱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만 남은 형태. 형용사만 덩그러니 남고 이렇게 쉽게 쓰이면 이거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동분사구문. 원래는 이게 dilige니까 dilige가 is였을 거고 시제가 현재 시제니까 is를 쓰면 되겠죠. is 하고 surrounded 이렇게 있으니까 얘 지우고 얘가 빙이 됐다가 빙도 지우고 surrounded만 남은 상태. 그럼 해석을 하시면 산에 의해서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은 독특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주절의 동사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시제 차이를 이제 말한다 라고 해서 having read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질문. 얘를 부사절로 바꿔보세요. 접속사는 as를 넣어주시고 부사절로 바꿔주세요. 부사절로. 원래대로 절로 살리란 얘기예요. 접속사 as를 넣으시고 그 밑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as를 넣으시고 부사절로 다시 살려라. 부사절로. 부사절로 살려봅시다. 부사절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명 친구들은 이제 약간 헷갈려 하는데 이게 이 시제가 지금 뭡니까? 여기를 먼저 봐야지. 이 시제가 뭐예요? 과거 시제니까 여기 뭘로 써야 됩니까?
무슨 시제 써야 돼요? 무슨 시제예요? 다 너무 쉬다 와서 너무 말하고 싶지 않고 다시 집에 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런 거야? 대과거죠, 대과거. 네, 대과거. 왜냐면 시제가 여기 앞선 시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주어가 I를 써주시고 had, red를 넣어야겠죠. 대과거. 대과거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현재 시제면 그럼 여기 어떻게 써야 돼? 여기 어떻게 써야 돼? 여기 현재 시제면 과거 시제 쓰면 되겠죠? red 쓰면 되겠죠? 네. 여기가 현재 시제면 여기는 이제 과거 시제를 써주고 여기가 지금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대과거를 넣은 거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have pp에 뭐 속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요 시제보다 앞선 시제구나 그렇게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와서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보존해요. 죄송해요.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위드 분사구문. 위드 분사구문이 학교 내신에 아주 잘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요거는 이제 내신에도 잘 나오고 내신과 모의고사 29번 어법 문제에도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with 다음에 명사를 쓰고 분사를 뭘 고를지를 정하는 거예요. 뭘 고를지를. 잘 나와요. 해석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이제 with 이렇게 잘라서 보고 여기가 명사고 여기가 분사네. 여기도 명사고 여기도 분사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ing고 여기는 pp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조기가 ing, pp인지 볼 수 있는 건 ing냐 pp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 첫 번째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pp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자동사는 절대 pp가 될 수 없어. 무조건 ing만 들어가야 돼. 자동사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뒤를 봐야 되는데 ing 뒤에는 보통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보여요. 타동사면 여기가 이제 단 타동사의 경우 단 타동사의 경우에 ing를 갖다 쓰면 뒤에 바로 목적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 심장이 뛰다니까 이거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여서 여기는 무조건 ing밖에 안 되고 크로스는 포개다 뭐뭐를 포개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크로스가 뭐뭐를 포개다 이런 뜻이 있어서 여기는 뒤에 목적어가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수동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조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네. 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라는 건 그 분사 구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어를 찾으라는 거죠. 의미상 주어를 찾아 밑줄을 긋고 능동, 수동 관계를 파악해서 체크하시고 그리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1, 2번만 좀 해봅시다. 1, 2번만.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를 찾아 밑줄 긋고 능동, 수동 관계를 파악해서 체크하고 해석하시오.
일단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 내가 as를 넣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뭐뭐 하면서, 뭐뭐 때문에, 뭐뭐 하듯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1차적으로. 근데 나는 이제 현재 분사처럼 꾸며주듯이 해석하고 싶다 하면 그게 의미가 연결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죠? not knowing이에요, not known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knowing이 맞죠? 네. knowing을 넣고 여기가 목적어네. what to do. 뭘 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as를 넣어서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조언을 구했다. 의미상 주어는 얘가 되겠죠. 의미상 주어. 있습니까? 네, 의미상 주어. 왜냐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해석할 때.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이 살짝 까다로운데 surprising입니까? surprised입니까? surprising입니까? surprised입니까? 뭐예요? 분사, 현재 분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뭘까요? 어느 거야? 과거 분사? 과거 분사? 맞죠? 과거 분사가 맞죠. 왜냐면 surprise는 이제 감정 분사잖아. surprise가 이제 동사로 쓰면 놀래키다라고 하는 타동사인데 surprising 하면 놀래키는 이고 surprised는 놀란 이런 뜻이죠. 그럼 요 부분을 만약에 살려본다면 as를 넣고 he를 넣겠지. he를 딱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니까 was 하고 여기가 이렇게 오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지우고 얘가 지우고 얘가 빙이 됐다가 지워진 형태입니다. 빙이 됐다가 이렇게 지워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놀랐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수동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밑줄친 분사 구문을 문맥에 맞게 해석하고 부사절로 전환하시오. 부사절로 전환하시오. 여기 해석은 과제로 해주시고 부사절로 전환만 좀 해봅시다. 1, 2, 3, 4번. 근데 이제 이게 살짝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의미에 따라서 if나 although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if나 although가 들어갈 수 있어요. if나 althought. 무조건 as만 넣는 게 능사는 아니다. 맥락을 보고 맥락에 따라서 if나 although 조건이나 양보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거는 이제 판단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맥락에 따라서 if나 although가 들어갈 수도 있다. 해석은 나중에 과제로 해주시고 그 부분을 부사절로만 좀 바꿔봅시다. 부사절로만. 부사절로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부사절로만. 해석은 나중에 해주시고 해석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다들 잘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although 넣어도 되고 even if 넣어도 되죠. even if 같은 말이죠. even if.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부사절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해석할 때 조금 더 매끄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구문을 보고. 자, 한번 같이 볼까? 힌트를 하나 드리면 얘입니다. 주절에 will이 보이잖아요. 주절에 will이 보이면 얘는 if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you를 넣고 요거를 지워서 여기다 그냥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맞죠? If you turn to the right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는 봤더니 I went to bed early last night. 지난밤에 일찍 자러 갔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는 as를 넣고 I 시제 확인해줘야 되지. 뭐 시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방에서 걸어 나왔다.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뭐 as를 써도 되고 while 써도 되죠. 사실 뭐뭐 하면서니까 뭐뭐 하면서 걸어 나왔다. 그래서 she 다시 넣고 요거 이제 넣어서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죠. 과거형으로 smiled 이렇게 됐어요? 네. 4번이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지. admit이 뭐야? admit 얘들아 admit이 뭐야? admit 여기다 놔. admit 얘들아 뭡니까? admit 뭐예요? 우리 잘까? 불 끄고 다 엎드려서 어떻게 생각해? 어디야? 좋아? 그럼 이제 오늘로서 우리 마지막이야. 오늘로서 우리 마지막이지. 여기 우리 같이 자려고 온 게 아닌데 엎드려서 공부하려고 왔는데 어둠이 뭡니까? 뭐예요? 수민아 어둠이 뭐야? 인정하다. 오케이. 시인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너가 말한 거 인정해. 근데 내 생각에 넌 병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지? 맞죠? 네가 말한 거 인정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생각에 넌 병신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자극적인 걸 해줘야 도파민을 살짝 건드려줘야지 수업을 듣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하면 even if를 쓰고 even if 얼도를 써버리고 주어를 I를 넣고 현재니까 admit 여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비록 내가 네가 한 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여전히 너는 병신이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뭐 문법적으로는 여기 대시 생략됐죠. 대시 생략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몇 번을 할 거냐면 첫 페이지에서는 다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첫 페이지에서는 83 동그라미 84 동그라미 85, 86, 89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 83번. 분사구문이 2개가 나열됐어요. 짜증나요. 분사구문이 2개가 나열됐다. concentrate는 뭐야? 집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집중하면서 뭐 한 채로 필드가 이제 수동분사구문 2개 이렇게 쓴 거죠. 뭐로 가득 찼어? 기대에 가득 차서 됐죠? 기대에 가득 찬 채로 집중하면서 그는 스피드의 이거 과거형입니다. 네, 동사로 쓰면 스피드가 속도를 내다. 이게 동사로 써서 속도를 내다.
열정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속도를 내 갔습니다. 뭐 하면서? 집중하면서요. 됐어요? 뭐한 채로? 기대에 가득 찬 채로 집중하면서 그는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내 갔습니다. 됐죠? 여기는 분사구문을 할 때 굳이 뭐뭐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 정도로 그냥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쉽게 가면. 됐나요? 네. 그게 분사구문이에요. 요거. 왜 맨날 파란색이 떨어지는 거야? 이 부분이 분사구문이었다. 분사구문 이렇게 두 개씩 썼다. 아하. 자, 그 다음 거. 84번. 분사구문이 어디인지 좀 표시해 볼까요? 분사구문 어디입니까? 이거 어디까지입니까? 84번.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예요? 꼬기 여기까지죠. 꼬기까지죠. 꼬기. 네. 꼬기.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입니다. 여기가 수동분사구문이에요. 레이스가 뜻이 뭡니까? 그 뜻 뭐예요? 동사로 쓰면 뜻 여러 가지 있죠. 1번 뜻 기르다, 그렇지? 1번 기르다란 뜻이 있고요. 2번 뜻 들어 올리다란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그 다음에 3번 뜻 모금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돈을 모으다, 돈을 모금하다 이런 뜻이 있어. 기르다, 들어 올리다, 모금하다. 여기서는 모금하는 거겠습니까? 기르는 거겠습니까? 들어 올리는 거겠습니까? 주절의 주어를 보면 되겠지? 주절의 주어 뭐야? 의미상 주어. 얘네 아닙니까? 맞죠? 그럼 길러진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하면 originally가 이제 본래, 원래 이런 뜻이죠. 원래 길러졌어요. 수동태. 주로 뭐 때문에 길러졌대? 윤호야. 주로 뭐 때문에 길러졌대? 고기 먹으려고, 그치? 걔네들 고기를 위해서, 걔네들 어떤 그 고기를 구하려고 본래 길러졌습니다. 그렇게 길러졌던 양과 염소가 어땠다? 여기가 동사네요.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또한 뭐 때문에? 우유와 털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해석하면은 원래 고기 때문에 길러졌던 양과 염소는 또한 저것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요거를 만약에 접속사를 살리면 난 even if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록 걔가 이것 때문에 길러졌다 할지라도 걔네들은 또한 이것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죠? 양보의 느낌 살리고. 자, 85번. 여기서 조금 짜증나는 단어. 얘죠. dairy가 뭡니까? dairy. 다이어리 아니에요. dairy. 저거 뭐예요? dairy가 뭐예요? 목장.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낙농업이라고 하는 우유 같은 거, 치즈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걸 dairy product 하면은 이제 유제품 이런 건데 여기서 목장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분사구문은 여기까지네. 이렇게 많이? 그러면 보면은 그 목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여기가 주절이네. No matter what size the butter was. 여기는 이제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왜? 대절 안에 주어는 크림이 주어니까요. 그리고 여기 도끼요.
이렇게요. 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대절 안에 동사가 요거니까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목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목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알았습니다. 병의 사이즈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크림, 우유의 가장 품질이 좋은 가장 훌륭한 부분인 그 크림은 상단에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병이 뭐 크든 작든 어떻든 우유를 이렇게 따라 놓으면 이 윗부분에 뭔가 크림 부분이 온대요. 그걸 알았다는 거야. 다 따라 놓다 보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분사구문은 일을 하는 그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하나로 이어서 일을 하는 그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일을 하면서 as를 넣어서 일을 하면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건 이제 취향에 맞게 해석하시면 돼요. 힘든 거는 이제 양보절이 나왔을 때가 힘들지. 아까처럼 양보절은 다 맥락을 본 다음에 비록 이럴지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네. 자, 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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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설날 때 전라도 광주를 갔거든. 전라도 광주가 선생님 처갓집이어서 처갓집에 가서 그 선생님 와이프의 친구가 축구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거기 축구하고 왔어. 축구하려고. 그래서 축구를 했는데 개 잘해. 선출이 5명씩 있어 그 팀. 너무 편했어 축구하기. 재밌었을 것 같아. 저는 약간 축구에 미쳐 살아서 여러분 못지않게 미쳐 삽니다. 자, 86번. 예. 여기서 살짝 까다로운 거 얘. 에? 그게 왜 까다로워요? 저게 지금 품사가 뭡니까? 저게 품사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그겁니까?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까요? 저 어린 나이에 심지어 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예요. 얘는 부사고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부사로 만약에 that을 쓰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주 상당히 부사로 쓰면 아주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아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분사구문 여기가 분사구문이에요. 여기까지요. 아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심지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뭐 하면서 looking around 두리번 둘러보면서 그레이시의 집과 스튜디오 컴플렉스라고 하면 작업장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작업장. 스튜디오 컴플렉스라고 하면 작업장. 작업장을 돌아보면서 나는 알았습니다. 괜찮죠? 네, 분사구문 여기가 중요하니까 지금 오늘 하는 게 이게 포인트니까 거기를 돌아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생각했어요. 뭐에 대해서 생각했냐? How great!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지금 여기 구조가 살짝 까다로운데 원래 여기 있던 이 형용사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절이 가주어 진주어라서 일로 넣어놓고 해석해야 됩니다. 대니아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심지어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그레이시의 집과 작업장을 두리번 둘러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가 집에서 일하고 그의 가족들과
그 주위에 있는 그의 가족들과 집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1, 동사 2네요. 상품들을 손수 his own hands 손수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I thought about.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해석? 그래서 여기 thought about에 대한 의문사 처리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about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명사가 how절, 의문사절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의문사절의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조고요. 네. 살짝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86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89번 보겠습니다. 89번. 89번. 자, 여기 분사구문 어디야? 표시해봐. 분사구문 얘들아 표시해봐. 89번의 분사구문 표시해봅시다. 89번의 분사구문 어디인지 표시해봅시다.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두 군데가. 분사구문이 89번에서 두 군데가 보여요. 두 군데. 첫 번째 어디죠? 첫 번째 어디예요? 여기죠? 맞아요? 두 번째 어디예요? 두 번째? 요거 맞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의미상 주어는 얘라고 보여지고 얘라고 보여지네요. 맞나요? 자, 지금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요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겠네. 지금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건 예상되어집니다. 네. 뭐 할 거라고? 1년 안에 완성되어질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됐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건 뭔가 그 무슨 로켓인지 뭔지 기계인 것 같아.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것은 1년 안에 완성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세 개의 엔진에 의해서 동력을 공급받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파워가 우리가 이 파워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면 동력을 공급하다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동력을 공급하다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power하고 목적어가 나오면 이 목적어가 나오면 얘한테 동력을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동 분사구문 썼지. 세 개의 엔진에 의해서 동력을 공급받는 여기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으면 되겠네. 동력을 공급받는 걔는 만들어졌다, 보완되어졌다. 뭐 하도록? 가도록 1050마일로 시간당 마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속 같은 겁니다. 그래서 1050마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리고 그것은 앞에 문장을 받는 거고 blast past는 이 blast란 단어가 blast 폭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폭발하다.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past를 넣으면 폭발해서 지나쳐가다 이런 뜻입니다. 네. 폭발해서 지나쳐가다. past가 지나치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하게 주파하다, 지나칩니다. 뭐를요? 네. 현재 지상의 스피드 기록인 763마일. 근데 언제 세워진 거야? 1997년도에 만들어진 1997년도에 세워진
763마일의 지상 최고의 속도를 주파할 수 있었다. 뭐가? 그 속도가. 그럼 그런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세 개의 엔진에 의해서 동력을 받았던 그것은. 됐나요? 네, 문장이 길어지니까 이게 까다로운데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해석 자체는. 요즘에 그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막 무슨 이상한 유튜브 말고 요즘 유튜브 보면 AI가 미쳐 돌아간다는 말 들어봤어요? AI가 미쳐 돌아간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미쳐 돌아가는지 알아요? 혹시? 아니 AI 뭐 챗GPT 뭐 질문하면 다 알려주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한때 엄청나게 유명한 직종이었던 개발자 한때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 많았잖아. 그래서 다 무슨 과 갔어? 컴퓨터공학과 갔잖아, 그치? 그 개발자들 다 이제 끝났습니다. 누가 만들어요? 앱. AI가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각자 직종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직종에 들어갈 때 AI를 이용하지 못하면 이제는 뽑지 않는데요. 아예. 지금 선생님 나이 때까지는 아직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할 때는 AI를 이용하지 못하면 그냥 선상에서 바로 밀린답니다. 그럼 AI를 잘 이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보유한 능력이 뭐가 있어야 될까? AI를 잘 이용하려면 창호야, AI를 우리가 잘 이용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해? 우리한테? 어떤 거 같아?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를 가든 성인이 되든 뭔가 어쨌든 잘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야? 그냥 알바노 이러고 그냥 나 사니까 사는 거야. 약간 이런 사람 있어 지금? 지금부터? 하루살이처럼? 안 그러잖아. 다 잘해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 능력이 필요하대. 알 걸 들어봤을걸? 어차피 답은 누가 갖고 있어? 답은 누가 갖고 있어? AI가 갖고 있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 가장 중요한 능력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보여줘? 질문 능력을? 질문 능력 언제 보여줘? 말해봐. 아니 학교 가서 질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 보여줄 거야? 선생님한테 소리 질러? 야! 나 좀 봐! 질문 좀 할게! 약간 이래? 아니잖아. 탐구보고서. 탐구보고서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탐구보고서 언제 내라고 하냐면 보통 이래요. 중간고사 전에 우리 들어가면 중간고사 언제 봐요? 4월 뭐 2주차 해보죠. 4월 2주차 맞아요? 네, 4월 2주차에 중간고사 보거든요. 그 전에 뭐 하라고 하냐면 수행평가 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 의무예요. 이 수행평가는 다 의무야. 선생님 전 수행평가 안 할래요. 그래 그럼 넌 대학 가지마. 약간 이런 겁니다. 수행평가는 의무고요. 수행평가 다 끝나고 중간고사 치르고 여기에요.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탐구보고서 있으신 분 탐구보고서 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탐구보고서가 뭐냐?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혹은 학교 선생님 개념을 들으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내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은 안 내요. 탐구보고서. 끝입니다. 선생님이 뭐 해주려는 거냐면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박성현 여기다 멘트 적어주고 싶은데 이거 일단 적었어. 이거 시험 점수 적었어. 이제 하나만 더 적어야 되는데 뭘 적을까 하고 했더니 탐구보고서가 좀 필요하네. 탐구보고서 내 성현아 이랬는데 성현이가 탐구보고서 안 넣잖아? 그러면은 없네?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하고 없애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거 종이 가지고 누구한테 됩니까? 대학 갈 때 누구한테 보여줘요? 그 과에 내잖아. 그럼 그 과에서 여기 봅니다. 박성현. 근데 얘는 이거 뭐야? 수행평가랑 시험밖에 안 봤네? 얘는 그럼 뭐 따로 뭐 한 거 없어? 이렇게 봅니다. 없네. 그럼 안 뽑습니다. 왜? 이미 있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있는 애들을 뽑아요. 아 그렇잖아. 똑같잖아. 똑같이 성적이 비슷하고 누구는 탐구 보고서까지 작성했어. 그럼 누굴 뽑겠어? 교수 입장에서 무조건 탐구 보고서에 있는 사람들 뽑습니다. 그럼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나 혼자 질문하고 탐구하는 능력치를 보여줘야 돼요.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아시게 될 건데 여기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 잠깐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에 선생님이 멘트를 적는데요.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이 있어요. 박성현 학교 합격시키기 매뉴얼이 있어요. 그럼 그 매뉴얼에서 뭐 탐구하였음, 뭐가 뛰어남, 뭐가 이렇게 됨 이런 매뉴얼들이 다 있어. 그 어미를 쓰게 되어 있다니까. 그냥 막 써주는 게 아니야. 그냥 아 뭐 고생했고 뭐 이렇게 했음 이런 게 아니야. 여기에 다 매뉴얼이 다 있고 이 단어를 여기다 쓰잖아. 그럼 교수들이 그 니네 생기부 볼 때 시그널을 받아. 이 새끼 잘한 새끼다. 이 매뉴얼에 단어 들어가 있네. 그거 있어. 그럼 그걸 보여줘야 돼. 아니 선생님이 쓰게끔 만들어야 돼. 니네 생기부에. 그럼 어떻게 만드냐? 여기로 가는 거야. 평소 때 행실로 가는 거야. 지금 요즘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게 뭔 줄 알아요? 이거예요. 학원에서 공부해야지 병신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옛날에는 됐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잘 안 보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성적만 잘 나오면 대학 잘 갔거든요. 그래서 애들 보통 어떤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앞자리에 앉아서 잡니다. 그리고 학원 가서 공부 졸라 열심히 해요. 그럼 선생님이 열받지. 이 새끼 봐라 하고 시험 문제 어렵게 내더라. 이 새끼 다 맞춰.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도 못해. 씨발 나쁜 새끼. 그러고 나서 1등급 대학 가다니까? 그럼 선생님 환장할 노릇이야. 근데 그게 안 돼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 만약 현준이가 아 저 새끼가 하는 거 다 알아. 저 영어 선생님 저 새끼가 하는 거 다 알아. 나 잘게. 이러고 자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다가 아 알겠어. 여기다 한마디 씁니다. 점수는 좋으나 수업 시간에 적극도가 떨어짐. 이렇게 씁니다. 그럼 그 누가 봐요? 교수님이 봅니다. 이 새끼 우리 대학 와서도 이러겠네. 뽑지 말자. 성적 좋으면 뭐하냐. 인성이 쓰레기네. 안 뽑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면 개박살 납니다. 명심하세요. 학원에서 차라리 잘 수 있어요. 학원에서 자면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일러야지. 수민이가요 자요. 그럼 학교 선생님 미친 새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학교에서 만약에 자잖아요. 그럼 여기다 갖다 바로 적습니다. 그거 적으면 누가 봐요? 니네 교수님이 봐요. 선생님이 그냥 적고 말겠지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외예요. 왜? 멀쩡한 애들 많은데 왜 굳이 좋은 애들을 뽑겠어? 성실하지 못한 애들을 왜 뽑겠어? 그러니까 행여나 아이씨 시험 잘 보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학교에서 절대 졸면 안 돼요. 눈 똑바로 뜨고 선생님 수업 다 적고 선생님이 만약에 뭐 이거에 대해서 발표해볼 사람 이러면 바로 손 들고 발표해. 왜? 여기에 적혀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대학 보내주는 티니까. 내 말 명심하세요. 어디 학교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 어깨에 힘 막 들어가 있어요. 막 들어와. 내가 너 바로 적을게. 이러고 있어요 지금. 고교학점제 되면서 그게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진짜 명심하시고 만약에 졸리거든 선생님한테 손 들고 나가서 세수하고 들어오세요. 선생님 저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물론 학교 선생님마다 그런 거 막 안 된다고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졸려서 가서 잠 깨고 온다는데 이런 미친 새끼 내 수업에 줘라?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네 수업 정말 열심히 듣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 무조건 잘 정리해서 이 탐구 보고서 쓸 때 그거 쓰잖아? 이용해 먹잖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프린트에다가 뭐 만들어줬어. 이거 만들어준 거 가지고 혼자 탐구해가지고 탐구 보고서 쓰는 선생님이 감동 먹어 안 먹어? 그냥 감동의 도가니야. 와, 이 새끼 내가 준 프린트 그냥 안 보네. 그냥 넘기지 않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탐구 보고서까지 썼네. 아, 이 새끼 안 되겠다. 아, 너무 뻥이 차오르네. 아, 씨. 이 새끼 너무 잘했어. 누구한테 간다? 누구한테 간다? 수민아 이거 누구한테 간다? 이렇게 잘 쓰면? 누구한테 간다? 엄마한테 간다? 수민아 이거 누구한테 가? 여기 생리부에 잘 써주면. 네? 이거 엄청 중요해 지금. 이거 누구한테 간다고? 교수님한테. 여러분들 뽑아야 되는 거 교수님. 아셨어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명심하세요. 졸리면 나가서 깨고 오세요. 학교에서. 여기선 약간 졸아도 돼요. 아이 뭐 내가 존다고. 아이씨 5학년 이 새끼 안 되겠어. 막 혼자 막 적고 있어. 또라이. 혼자 내 데스노트에. 아이씨 원우 최원우 단어 릴레이 안 했어. 수업 열심히 안 들었어. 그럼 뭐 어쩌라. 혼자 그냥 바보짓 하는 거지. 학교는 다르다. 아셨죠? 네, 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제 학원을 어떻게 써먹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해놓고 학교에서 써먹을 때 여기서 배웠던 지식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야 너네 오답 노트 쓰고 질문 한번 해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하잖아. 그거 가지고 그 능력치 키워가지고 학교에서 똑같이 손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봐봐 이런 단어 많이 나왔어. blast, past 단어 나왔어. 선생님 저 단어 폭발하다라고 알고 있어서 자동사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서 나오는 past를 연결하면 이건 타동사의 개념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 감동의 도가니라고. 저 새끼 봐라.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네. 그거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아니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니까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니네 그 생기부에다가 다 생기부 한 장씩 있다고. 근데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냐고. 쓴다고. 현준이 네가 만약에 성적이 좋다? 더 열심히 써준다고 선생님이. 이 새끼 성적도 좋은데 질문 존나 날카롭네. 무조건 써서 대학 보내야겠다. 아 그치. 왜냐면 그 선생님들도 대학 보내면은 지네들 실적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니 질문을 안 하는데 어떻게 써주나.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그거를 학원에서 배우는 거고 학교에 가서는 그렇게 배운 것들을 선생님한테 뽐내는 겁니다. 내 말 이해돼요? 네,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91번 볼게요. 91번. 네, 91번만 하고 잠깐 쉴게요. 91번. 네. 여기는 도치된 겁니다. 여기는 조금 지금 분사구문보다 여기 주격보가 일로 왔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주어입니다. 도치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계대명사네요. 이렇게 여기 동사고 이렇게. 자 해석을 해보면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significant가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할 겁니다. 뭐가요? invention이 뭐야? invention 발명이라는 뜻이죠. 그 발명이 뭐에 대한 발명이니까 precise 뜻은 뭐야? precise 정확한. 그 다음에 ambiguous 뜻은 뭐예요? ambiguous 모호한. 그쵸? 그러면 on을 붙이면 모호하지 않은 이렇게 되겠죠. 모호하지 않고 정확한 notation이라고 하는 건 지표, 표식 이런 뜻입니다. 지표, 표식, notation. 지표,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모호하지 않고 정확한 표기법, 표식의 발명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기법, 표식은 뭐 할 수 있었다? 기록할 수 있었다. 리듬을, 다양한 리듬을 기록할 수 있고, 그다음 여기 동사 to 뭐 할 수 있냐? 음악들이 어떻게? 여기가 악보에서 악보로 쓰여진 거니까 악보로 분배되어질 수, 뿌려질 수 있었다. 디스트리뷰트가 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악보로 뿌려질 수 있게끔 한 그 모호하지 않은 정확한 표기법의 발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 그럼 이 표기법이 뭐겠습니까? 음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음표? 이런 거요? 맞나? 몰라. 이건가? 아무튼 이런 거. 음표? 표기법. 이 표기법의 발명이 가장 중요한 거였다. 그리고 그게 기록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리듬을 기록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음악을 분배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악보에 넣은 채로. 그리고 또 여기 병렬 뭐 할 수 있었다? 연주할 수 있었다. 정확하게. 그게 어디에 있든. 걔가 어딜 그 음표 표기법이 어디를 가든 정확하게 연주되어질 수 있게 하고 악보의 상태로 분배되어질 수 있게 음악을 가능하게 해줬던 그 표기법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지금 57분이니까 11시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먹었어? 안 먹었어. 가져왔어. 아직 없어. 요즘에 감기 엄청 유행해서 조심해야 돼. 이제 내 말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진짜. 진짜 중요하다. 그래. 선생님 눈밖에 나는 순간 이제 끝이야. 옛날처럼 선생님 어렸을 때처럼 병신아 난 그래도 대학 갈 거야 이렇게 못해. 그걸 못 가. 갈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 모든 걸 다 1등급 맞아야 돼. 근데 그거 어렵잖아.